안녕하세요.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자주 상담받고 문제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업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경우가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어요. 퇴직 후 10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못한다. 지역 범위는 대한민국 전체다. 이런 약정을 한다 치면 그 근로자는 퇴사하면 이제 비슷한 일을 10년 동안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그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확립한 기본적인 판례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굉장히 제한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고요. 그럼 실제로 이 판례 법리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바로 변호사들이 고민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말고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아무 때나 그냥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이걸 판례가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업 제한의 기간, 그리고 지역, 대상 직종을 또 두 번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업금지 약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 직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유효성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경업금지 약정만 체결한다. 그건 근로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퇴직 경위를 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 회사의 비밀을 아주 많이 알고 있고 회사의 경영에 깊숙하게 참여하고 있는 직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공의 이익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업금지 약정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계약인데, 실제로 이 경업금지 약정으로 공공의 이익이 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이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이 반도체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또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례가 제시한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이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더 여러분께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경업금지 약정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번에 월간 노동법률이라는 법률 잡지, 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그 중에서 학원 강사들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